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자되는 세상입니다. 영상 2개 올리고 벌써 유튜브 은퇴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영상을 좀 오랫동안 못 올리면서 나름대로의 제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보니까 이유가 다 있었더라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루틴이 있잖아요. 매번 반복적으로 일주일 동안 하는 일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투자이기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그 외에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었는데 사실 유튜브는 비교적 최근에 제 루틴에 넣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계속해서 시간을 딱 정해서 해야 되는데 계속 우선순위에 밀리게 되더라고요. 특히 제가 금요일 날에는 임장을 보통 많이 다니고요. 또 주말에도 고정된 스케줄이 있습니다. 나머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 동안에 시간을 최대한 쪼개서 유튜브 촬영하는 시간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일상에서 유튜브를 어떻게 시간을 쪼개서 하기로 했냐면은 일단 월요일 저녁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어떠한 주제로 영상을 올릴지 고민하고 대본을 작성을 한 다음에 1시간 정도 이제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1시간 동안 영상 편집을 해서 무조건 업로드하는 걸로 제 나름대로 약속을 정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을 못 올렸던 게 어떻게 보면은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대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사회초년생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투자에 관심이 있는,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거 내 얘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요즘에 유튜브 외부 출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연락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지인들한테 연락이 오면은 대부분 뭐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면 좋을지,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조언을 많이 이렇게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름 성심성의껏 답변을 합니다. 지인이 100명이라고 치면요. 그 중에 실제로 실전에 옮기시는 분들은 놀라지 마세요. 네, 5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나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한 번씩 꼭 물어보거든요. 대부분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또 금방 다시 이렇게 본업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대부분 사회초년생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직장 생활을 많이 할 텐데 직장 생활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내가 루틴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시는데 정작 이제 투자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서도 뭔가 요일을 딱 정해서 한다던가 시간을 딱 정해서 한다던가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올해 최소 한 건 정도는 내가 투자를 꼭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신 분들은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시는 직장인 분들이 많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회사 생활을 만 6년 정도 했었는데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투자를 재테크를 병행할 수 있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9시부터 업무 시작해서 6시에 퇴근하고 이제 집으로 가면은 뭐 대략 뭐 7시, 8시 정도 되겠죠. 네, 그럼 보통 그때는 뭘 하나요? 네, 내가 평소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몇 개 보다 보면은 금방 한두 시간이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 보다 보면은 금방 잘 시간이 돌아오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오늘은 내가 꼭 투자 공부를 해야지, 재테크 관련된 영상을 꼭 봐야지 하면서도 오늘도 처참하게 실패했네. 네, 내일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매번 반복되는 하루를 보내게 돼요. 유튜브로 게임 방송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그랬던 제가 그런 많은 유혹을 떨쳐내면서 어떻게 하루에 최소 한 3시간 이상 재테크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요. 내가 가장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대를 찾는 것이었어요. 네. 자, 보통 우리가 9시에서 10시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상당히 몸 상태가 안 좋습니다. 거의 뭐 녹초가 되어 있죠. 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아침에 조금 일찍 기상을 했어요. 제가 아침잠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새벽까지 깨어있는 건 잘할 자신 있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는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새벽 기상을 고집을 했었냐면은 일단은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공부를 하려고 하고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차라리 내가 이 패턴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차라리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뭐 공부를 하던 운동을 하던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처음부터 잘 됐던 건 아니에요. 네, 처음에 보통 제가 이제 9시 출근이었으면 보통 7시 정도에 기상을 했었는데 그런 사람이 한 번에 5시에 기상을 한다? 사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5시 기상을 하진 않았었고요. 뭐 6시 반, 6시, 뭐 6시 반 정도 일어나서 한 30분 정도 시간 버는 거를 한 뭐 일주일에서 2주 정도 했었고요. 그게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면은 조금씩 시간을 10분씩 앞당겨서 일어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5시까지도 새벽 기상이 가능해지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아침에 최소 한 2시간 정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운동을 했고요. 그러면은 나머지 5일 중에 3일 정도는 이제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머리가 맑은 상태에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책을 읽고 아니면은 뭐 강의를 복습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는 아침 시간, 새벽 시간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운동도 마찬가지. 운동도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3일 정도는 공부를 하고 2번 정도는 운동을 하는 시간에 활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었어요. 자, 보통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뭐 출퇴근 시간이 뭐 적게는 한 뭐 20분에서 많게는 1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사실 이 시간에 대부분 여러분들 뭘 하세요? 네. 보통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침이나 퇴근할 때 피곤하니까 보통 주무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아니면은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현재 네이버 카페 행복재테크에서 현재 6년째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카페에 들어갔는데 투자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네, 뭐 전문가 칼럼도 있었고 뭐 우리들의 경험담, 초보들의 경험담. 저는 보통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글을 시간을 쪼개서 읽을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출퇴근하는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렸었는데 그 시간에 하루에 한 뭐 3개 정도 글을 읽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분들 또 자투리 시간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점심시간. 네. 점심시간이 보통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주어지죠. 자, 점심시간에 보통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드시고 식사 뭐 빨리 하시고 오다 보면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이 남습니다. 네, 이 점심시간 때에 좀 공부하는 시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집에서 도시락을 사서 다녔어요. 도시락을 사서 다니거나 뭐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삼각김밥으로 해결을 빨리 하고 나머지 한 40분, 50분 정도를 제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뭐 물건을 찾아본다든지 하는 데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퇴근하고 나서는 또 제가 사실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할 수는 없지만은 뭐 물건을 점심시간에 찾아본 물건을 저녁 때 분석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데에 할애를 했습니다. 제가 횟수로 올해 6년차 투자자가 되었는데 저도 그동안 투자를 해오면서 매번 좋은 일만 있고 매번 계획하는 것들이 원활하게 됐을까요? 네, 아닙니다. 그렇지 못한 날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제 스스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아봤던 것 같아요. 부족한 점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서 즐거움과 재미를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내가 잘 해나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